아버지 지원만 받으면 우리 사업은 곧 성공할 거야. 오빠가 사업만 잘하면 우리도 이제 더 여유롭게 살 수 있겠지? 더 이상 고민 없이 살 수 있을 거야. 아버지가 늘 날 믿어주셨으니까 이번에도 잘 될 거야. 여보, 우리 이사 가면 가구하고 가전 제품 싹 다 바꾸자. 새 출발이니까 모든 게 새 거여야지. 지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이 기회에 우리 생활도 완전히 업그레이드 해야지. 저는 윤상호의 아내 66세 이정숙입니다. 제가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가족 간의 갈등과 사랑을 통해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겪는 비슷한 상황 속에서 서로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더욱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가족은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존재입니다. 제 사연을 통해 여러분도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 윤성호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내 이정숙 씨가 힘겹게 낳은 첫 아들 민수를 안아들며 그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온전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우리 아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윤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병실을 채웠습니다. 아내 이 씨는 지친 얼굴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 순간 부모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1985년 서울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민수는 부부의 첫 아이였습니다. 윤 씨와 이 씨에게 첫 아이이자 큰아들 민수는 그저 특별했습니다. 첫걸음마, 첫말, 모든 처음이 새로웠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민수의 모든 것을 사진으로 남겼고 작은 성취에도 과하게 칭찬했습니다. 우리 민수 천재 아니야? 벌써 이렇게 글자를 읽네. 남편 윤 씨는 5살 된 민수가 그림책에 글자를 더듬더듬 읽자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내 이 씨는 남편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 지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여보, 너무 과하게 칭찬하는 거 아닐까요? 민수가 자만심 강한 아이로 자랄까 봐. 이 씨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아내의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민수는 특별한 아이니까. 시간이 흘러 둘째 아들 진우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셋째 딸 은지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의 탄생은 민수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둘째 진우가 태어났을 때 윤 씨는 출장 중이었고 병원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막내딸 은지가 태어날 때도 윤 씨는 회사 일 때문에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의 탄생은 큰아들 민수만큼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아빠, 나도 안아주세요. 5살 된 둘째 진우가 아빠의 다리를 붙잡고 졸랐습니다. 윤 씨는 피곤한 얼굴로 둘째 진우를 잠깐 안아주고는 이내 큰아들 민수에게 관심을 돌렸습니다. 민수야,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이정숙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편애가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걱정했지만 남편을 설득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여보, 진우랑 은지도 좀 신경 써줘요. 이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민수가 제일 중요한 시기잖아요. 윤 씨는 아내의 말을 듣고도 민수를 향한 관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큰아들 민수는 중학생이 되었고 둘째 진우와 막내딸 은지도 각각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부모의 과도한 관심과 기대 속에서 자만심 강하고 이기적인 성격으로 성장했습니다. 반면 둘째 진우와 막내 은지는 부모의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엄마, 나 학원 좀 보내주면 안 돼요? 막내딸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내 이 씨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지야, 미안해. 지금은 큰오빠, 민수 오빠 대학 입시 준비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은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부모님의 대답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 윤 씨와 이 씨는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큰아들 민수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면 우리 집안의 자랑이 될 거예요. 남편 윤 씨의 눈은 기대감으로 빛났습니다. 아내 이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둘째 진우와 막내 은지도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요? 이 씨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걱정 마요.
큰아들 민수가 성공하면 동생들도 따라오게 될 거예요. 우리는 큰아들에게 집중해야 해요. 윤 씨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내 이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불균형한 사랑이 언젠가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줄 것이라는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의 결정에 순응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윤 씨 가족의 일상은 흘러갔습니다. 큰아들 민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가정 속에서 둘째 진우와 막내 은지는 점점 더 독립적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들은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동시에 그것 없이도 살아가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이는 훗날 윤 씨 가족에게 큰 시련을 안겨줄 편애의 씨앗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 아무도 이 작은 균열이 얼마나 깊고 넓게 벌어질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각자의 방식대로 가족을 사랑하고 있다고 믿었을 뿐입니다. 윤 씨의 집거실에 모인 가족들 사이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큰아들 민수의 대학 입학 축하 자리였지만 분위기는 어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둘째 아들 진우와 막내딸 은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 큰아들 민수야,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해서 정말 자랑스럽구나. 윤 씨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아버지 제가 우리 집의 자랑인걸요. 큰아들 민수의 말에 둘째 진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받지 못했던 부모의 관심이 떠올라 속에서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진우야, 너도 형처럼 열심히 공부해야 해. 그래야 나중에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지. 윤 씨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진우는 그 말에 억눌렸던 감정이 터질 듯했습니다. 잠시 말을 하려다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 씨가 진우의 표정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우리 둘째도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진우야, 요즘 학교는 어때? 진우는 잠시 머뭇거리며 답했습니다. 그냥 괜찮아요. 별거 없어요. 짧은 대답에 이 씨는 답답함을 느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막내딸 은지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외감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더 크게 자리 잡아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저도 학원 다니고 싶은데요. 저도 공부 좀 더 잘하고 싶어요. 이 말에 윤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지야, 너는 큰오빠처럼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 게 아니잖아. 큰오빠한테 지원해 줄 게 많아서 지금은 어려워. 은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가만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조심스럽게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큰 오빠한테만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저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윤 씨는 은지를 똑바로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지야, 큰오빠가 잘 돼야 너희도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지금은 큰오빠가 중요한 시기니까 조금만 이해해 줘. 이 씨는 은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서운함을 보며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윤 씨 가족의 거실에는 다시금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윤 씨는 불편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오늘은 큰아들 민수 축하하는 자리니까 다 같이 즐겁게 보내자. 하지만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큰아들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큰아들의 성공은 윤 씨 부부에게 더할 나위 없는 자랑이자 큰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큰아들 민수, 이제 정말 큰 사람이 됐구나. 윤 씨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큰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 진우와 막내딸 은지의 마음속에는 쓴맛이 가득했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지만 부모님의 관심은 언제나 큰아들 민수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진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형, 축하해. 그러자 민수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고마워. 너희도 열심히 하면 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이 말에 진우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마음속에 감춰져 있던 상처가 더 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막내 은지가 진우를 달래듯 그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오빠, 그냥 잊어버려. 큰 오빠는 항상 저러잖아. 진우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어릴 때부터 그랬지. 부모님도 형만 바라보시고 우리는 언제나 뒷전이었어. 그해 가을, 큰아들 민수는 여자친구 지혜와의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윤 씨는 감격한 듯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우리 가족의 자랑이다. 이제 정말 한 가정의 가장이 될 준비가 다 됐구나. 앞으로도 가족을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 윤 씨는 큰아들이 앞으로도 기죽지 말고 잘 살라며 집까지 사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둘째 아들 진우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형 민수는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그에 비해 자신과 은지는 늘 뒷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잘해보려 했었지만 그 노력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왜 형에게만 이토록 많은 것을 주는 걸까?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형이 그림자 속에 있어야 하지? 진우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억울함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가족들이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지만 진우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은지가 당황한 채 그의 뒤를 급히 쫓아갔습니다. 오빠, 진정해. 괜히 이렇게 화내면 오빠만 더 힘들어져. 그러나 둘째 진우는 은지의 말을 듣지 않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은지야, 우린 언제쯤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잖아. 부모님 눈엔 형밖에 안 보이니까. 그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둘째 진우와 막내 은지의 마음속엔 부모님에 대한 서운함과 형 민수에 대한 질투가 더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큰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혜는 점점 더 욕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민수 부부는 자주 재산 문제를 언급하며 윤 씨의 사업에 간섭하려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업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제게 일부 지분을 주시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의 말에 윤 씨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래, 민수야. 내가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다면 맡겨야지. 이를 지켜보던 진우와 은지는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은지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오빠, 뭔가 해야 해. 진우는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뭔가 해야 하는 건 맞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부모님은 여전히 민수 형만 보시잖아. 은지는 답답한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강해져야 해. 부모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서로 의지하면서 이겨내야지. 둘째 진우와 막내 은지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견뎌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윤 씨 가족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큰아들 민수 부부의 욕심은 점점 커져갔고 진우와 은지는 그들과 부모님 사이에서 더 큰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윤 씨와 이 씨는 여전히 민수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뿌린 편애의 씨앗이 어떻게 독버섯으로 자라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 채 가족 간의 균열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윤 씨 가족은 곧 예상치 못한 시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의 한 레스토랑. 윤 씨 가족의 식사 차리는 것 보기에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아래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수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지만 분위기는 어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중요한 말씀 드릴 게 있어요. 큰아들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아내 지혜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윤 씨는 큰아들 민수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민수야. 무슨 일이니? 민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진지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을 좀 해서 가게를 하나를 차리려고 해요. 그런데 초기 자본이 좀 필요해서요. 윤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이미 민수에게 여러 차례 재정적 지원을 해왔고 최근에는 신차까지 사준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당황스러운 마음을 애써 감추며 윤 씨가 물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필요하니? 민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제 계좌로 주셔도 좋고 현금으로 주셔도 돼요. 이 말을 듣자 둘째 아들 진우와 막내딸 은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둘째 진우는 형의 요구가 너무 뻔뻔하다고 느껴졌고
막내딸 은지도 형이 또다시 부모님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두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윤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큰아들이 너무 의존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도 여전히 그를 거절하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큰아들 민수의 아내 지혜가 나서서 분위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님, 민수 오빠가 사업에 성공하면 우리 가족 모두에게 좋은 일 아닐까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윤 씨는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큰아들, 너희 둘 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니? 굳이 위험한 창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 큰아들 민수는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은 듯 아버지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저를 믿으세요. 반드시 성공해서 갚을게요. 윤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민수의 요구를 거절하고 싶었지만 오랫동안 쌓아온 편애의 습관이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알았다, 민수야. 한번 고민해 보마. 윤 씨의 말에 민수와 그의 아내 지혜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큰아들 민수 부부는 아버지가 결국에는 도와줄 것이라고 확신한 듯 보였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가족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둘째 아들 진우와 막내딸 은지는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빠,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 막내 은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둘째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버지는 여전히 형만 믿으시는 것 같고. 은지는 한숨을 쉬며 답답해했습니다. 큰오빠가 이번에도 돈을 받으면 아버지께선 더 이상 여유가 없을 거야. 부모님 미래도 생각해줬으면 좋겠는데. 둘째 진우는 동생의 말에 동의했지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윤 씨는 회사 사무실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민수의 요구는 그에게 큰 부담이었지만 아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직원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둘째 아드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윤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둘째 아들 진우가 회사에 온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윤 씨는 진우를 사무실로 들이며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진우야? 진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민수 형 일로 왔어요. 윤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대꾸했습니다. 너가 왜 이 일에 끼어드는 거니? 진우는 답답한 마음을 감추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형의 사업 계획을 봤는데 너무 위험해요.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윤 씨는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네 형은 항상 성공해 왔어. 진우는 아버지의 반응에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귀 기울여 주세요. 형의 계획에는 너무 많은 허점이 있어요.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보실 수도 있어요. 윤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는 민수가 항상 잘해왔다고 생각했지만 진우의 말이 틀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편애가 가족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그것이 진우와 은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편 큰아들 민수와 그의 아내 지혜는 이미 돈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확신하며 고급 신축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곧 이런 집에서 살 수 있겠지? 며느리 지혜는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버지 지원만 받으면 우리 사업은 곧 성공할 거야. 그럼 이런 집도 충분히 살 수 있겠지. 지혜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사업만 잘하면 우리도 이제 더 여유롭게 살 수 있겠지? 더 이상 고민 없이 살 수 있을 거야. 큰아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아버지가 늘 날 믿어주셨으니까 이번에도 잘 될 거야.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오로지 빠른 성공과 더 나은 생활을 향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사 가면 가구하고 가전 제품 싹 다 바꾸자. 새 출발이니까 모든 게 새 거여야지. 지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이 기회에 우리 생활도 완전히 업그레이드 해야지.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의 사치스러운 계획이 가족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윤 씨 가족의 운명은 이제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큰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혜의 탐욕, 둘째 진우와 막내딸 은지의 걱정, 그리고 윤 씨의 깨달음이 뒤엉킨 이 상황은 곧 폭발할 것 같은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윤 씨의 회사 사무실은 평소와 다름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큰아들 민수의 요구가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가슴에 찾아온 통증이 그를 덮쳤습니다. 윤 씨는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으며 책상을 붙잡았습니다. 회사 직원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윤 씨는 대답하려 했지만 말을 잇지 못한 채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순식간에 사무실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을 했고 여러 가지 검사 후 의사가 윤 씨의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뇌출혈입니다. 다행히 빨리 조치를 취해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앞으로 장기간의 치료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족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이 씨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고 둘째 아들 진우와 막내딸 은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 민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보다는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윤 씨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의 상태는 매우 위중했고 의식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반복했습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아버지가 이번 주를 넘기기 힘들대요.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문제를 확실히 해야 해요. 지금이 우리의 기회예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아버지가 의식이 없는 동안 서류에 서명을 받아야 해. 맞아요. 그리고 회사 지분도 당신 앞으로 빨리 옮겨놓아야 해요. 동생들이랑 어머니 눈치채기 전에. 걱정 마. 내가 아버지의 큰아들이니까 당연히 모든 걸 물려받아야 하는 거야. 그래요. 어머니랑 동생들은 알아서 살겠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례식도 대충 하고 빨리 재산 정리부터 해야겠어. 너무 슬퍼하는 척하지 말고 냉정하게 처리해요. 이게 우리의 미래를 위한 거예요. 이 기간 동안 가족들은 병실을 지켰고 특히 큰아들 민수와 그의 아내 지혜는 이 상황을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의 병실은 가족 간 갈등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큰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혜는 거의 매일 병실을 찾아와 윤 씨를 압박했습니다. 의식이 있을 때마다 민수는 아버지에게 회사와 재산에 관련된 서류에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아버지, 이 서류에 사인만 해주세요. 회사를 위한 일입니다. 민수가 거짓된 다정함으로 말했습니다. 윤 씨는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몇 번 서명을 했지만 곧 의식을 잃어 자세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와 지혜는 이를 이용해 회사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 계약서, 부동산 양도, 서류 등을 교묘하게 준비했습니다. 둘째 아들 진우와 막내딸 은지는 이를 의심스럽게 여겼지만 아버지의 건강이 우선이라 생각해 직접적인 대립은 피했습니다. 형, 대체 무슨 일인 거야? 아버지께 무리한 부탁을 한 건 아니지? 둘째 진우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넌 아직도 모르는 모양이구나.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야. 넌 그냥 조용히 있어. 한편 며느리 지혜는 이 상황을 더욱 악용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은밀히 변호사를 만나 윤 씨의 재산을 어떻게 하면 자신들 명의로 옮길 수 있을지 상담했습니다. 여보, 이번 기회에 아버님 명의의 부동산을 우리 앞으로 돌려놓아야 해요. 빨리 서류 준비해요. 아버님이 의식이 또렷하실 때 사인 받아야 해요. 지혜가 민수에게 냉혹하게 속삭였습니다. 이 씨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 씨의 상태가 갑자기 위험해졌습니다. 의사가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위중합니다. 모든 가족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가족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이 씨와 막내딸 은지는 오열했고
둘째 진우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벽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큰아들 민수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 대신 계산적인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아버지께서 의식이 있으실 때 중요한 서류의 사인을 받아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민수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둘째 진우와 막내 은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형, 제정신이야? 아버지가 이렇게 위중하신데 무슨 서류를 얘기하고 있어? 둘째 진우가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예상 밖으로 윤 씨의 상태가 기적적으로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윤 씨는 완전히 의식을 되찾았고 편하게 대화도 가능해졌습니다. 내가 의식이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윤 씨가 물었습니다.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둘째 아들 진우가 더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큰형이 그동안 회사 돈이랑 아버지 재산을 빼돌리려 했어요. 윤 씨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 씨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제가 모든 걸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윤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알겠네. 내가 얼마나 자식을 잘못 키웠는지.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우야, 은지야, 너희에게 미안하구나. 아버지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둘째 아들 진우와 막내딸 은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윤 씨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큰아들, 이게 사실이니? 윤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저 가족을 위해. 윤 씨는 손을 들어 민수의 말을 막았습니다. 더는 듣고 싶지 않구나. 그 서류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서명한 거니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큰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혜는 병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이 예기치 못한 반전으로 윤 씨 가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윤 씨의 기적적인 회복은 그동안 숨겨져 있던 모든 진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고 가족들은 이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윤 씨는 병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서로 얽혀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한 걸까? 윤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큰아들 민수를 편애했던 순간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민수의 첫걸음마, 첫 학교 입학, 대학 합격. 그때마다 느꼈던 자부심과 기쁨이 이제는 쓴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진우와 은지는, 그 아이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윤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둘째와 막내의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던 날들. 두 아이들에게 제대로 축하해주지 못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이 씨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또 생각에 잠겼어요? 이 씨는 다정하게 묻더니 의자에 앉았습니다. 윤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서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이 씨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실수를 말하는 거예요? 윤 씨는 한숨을 내쉬며 고백했습니다. 내가 큰아들 민수만 너무 챙긴 것 같아. 둘째 진우랑 막내 은지한테는 너무 소홀했어. 애들이 그동안 얼마나 속상했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네. 이 씨는 조용히 윤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부모로서 누구 하나 편애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잖아. 그냥 상황이 그랬던 거지. 윤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핑계는 이제 못하겠어. 둘째 진우가 그날 회사에 찾아와서 걱정하던 얼굴을 잊을 수가 없네. 그리고 은지가 내 손을 잡고 아빠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그때 느꼈지. 내가 그동안 이 아이들을 얼마나 외롭게 만들었는지. 이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후회는 누구나 해. 중요한 건 그걸 깨닫고 나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잖아. 당신 아직 기회가 있어. 아이들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윤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모든 걸 바로잡아야겠어. 진우와 은지에게 사과하고 그동안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해야 해. 그리고 큰아들 민수에게도 그 애에게 진정한 사랑이 뭔지 가르쳐야겠지. 이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거면 충분해. 아이들은 당신의 진심을 느낄 거야. 윤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반성 그리고 새로운 결심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 아직 늦지 않았어. 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윤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후회와 반성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윤 씨의 회복 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날, 윤 씨는 둘째 아들 진우와 막내딸 은지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거실에 모인 가족들 앞에서 윤 씨는 깊은 숨을 내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진우야, 은지야, 오늘 너희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구나. 윤 씨의 눈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그동안 너희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인정하고 싶다. 큰아들 민수만 편애하고 너희를 소홀히 대했던 것 정말 미안하다. 이 씨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얘들아, 엄마도 너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미안해. 그동안 많이 서운하고 힘들었겠구나. 둘째 진우와 막내 은지는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 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동안 얼마나 서운하고 힘들었을지 이제야 조금이나마 이해할 것 같다. 부모로서 너희에게 큰 상처를 줬구나. 우리의 못난 모습을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둘째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도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인정해 주시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막내딸 은지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부모님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니 그동안의 서운함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 가족이 다시 화목해질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윤 씨 부부는 자식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마지막으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민수에 대해서는 아직은 완전히 용서하기 힘들구나. 시간을 두고 지켜보려고 해. 하지만 너희에게만큼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단다. 그날 이후로 윤 씨 가족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와 은지는 부모님과 더 자주 소통하며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큰아들 민수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지켜보기로 했지만 그들은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윤 씨 가족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들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깊은 반성과 후회를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첫째 아들에게만 지나치게 많은 사랑을 쏟았던 것은 제 마음의 불안과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둘째와 셋째는 소외감을 느끼고 상처받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생긴 아픔은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제야 그 과거를 돌아보면 제 선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그 시간이 후회스럽고 아이들이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들이 저를 괴롭힙니다. 모든 자녀는 각자의 소중한 존재이며 그들 각각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저희 잘못을 돌아보며 앞으로는 사랑의 형태가 다르더라도 공평하게 그들을 바라보고 아껴주는 부모가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차별이 가져오는 고통은 상상 이상이며 그로 인해 깨달은 교훈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녀들 간의 차별은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가족이란 서로를 지지하고 아껴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사랑과 이해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따뜻한 관계를 이어가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